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모든 이제 그 토론이 집중돼 있었는데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게 사업용 건물 꼬마 빌딩 그쪽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주택보다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주택은 실거래가라는 것이 이렇게 투명하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어느 순에서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업용 빌딩은 부르는 게 값이고 아무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상업용 빌딩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며 지금 또 아까 변호사님께서만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언제쯤 떨어질 것인지 그 시점과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상업용 빌딩에 대해서 언제 구매를 하는 게 옳을 것인지 그 여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상업용 빌딩 많이 올랐죠. 꼬마 빌딩. 아파트보다 더 오르면 더 올랐지 덜 오르지 않았습니다. 강남이나 뭐 수도권 지역들 다 많이 올랐는데요. 같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실거래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무슨 아파트, 반포 무슨 아파트 딱딱 답이 나오는데 꼬마 빌딩은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규칙은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감정평가할 때 이제 원가법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좀 쉽게 하려면은요. 이제 토지 가격하고 건물 가격을 분리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토지 가격은 우리가 이게 뭐 제가 100%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가이드 정도 말씀드리면 땅값은요. 물론 시세를 알아보면 제일 좋고요. 시세를 알아보기가 어렵다면 공시지가 있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그 토지 이음이나 뭐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공시지가 대비 한 2에서 2.5배 정도. 강남 같은 경우는 3배까지 나와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나오면 면적에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곱하면 공시지가 땅 총 가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2배에서 2.5배, 많게는 3배까지 곱하면 토지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고요. 건물 가격은 우리 연면적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 들어가면 연면적에 최근에 꼬마 빌딩 건축비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700만 원. 700만 원 곱한 다음에 우리가 감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감가 수정을 하려면 보통 콘크리트 가치를 한 40년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용 승인일 언제 지었느냐 건축물 대장 보면 나오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2년인데 2020년에 지었다라고 하면 20년이 지나갔잖아요. 40년 가치 중에 20년이 지나갔으면 남은 가치는 0.5, 2분의 1이 남죠. 그러면 연면적에 700만 원 곱하고 2분의 1이면 2분의 1 날려버리면 현재 건물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더하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거하고 부동산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수익률 있잖아요. 수익률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꼬마 빌딩 수익률이 잘 안 나와요. 상가가 강남 기준에서 1층 상가가 한 3% 정도 나오고요. 꼬마 빌딩은 2%도 안 나오는 상가들이 꼬마 빌딩이 수두룩한 게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높았는데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제 1.5%, 2%, 한 재작년만 하더라도 2.5%, 3% 부르다가 또 많이 올랐어요. 재작년 올해도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수익률은 3% 나오면 무지 잘 나오고요. 한 2.5% 이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으로 계산하는 게 좀 맞지가 않은데 그러면 자 언제 사면 좋을지 뭐 여러 가지 본다면 사실은 가격이 좀 많이 오버슈팅이 됐어요. 많이 올랐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땅값이 많이 올랐는 거 사실이고요. 땅값 많이 오르고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내는 아파트인데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30억이 가다 보니까 30억짜리 팔고 또 대출이 잘 나와요. 꼬마 빌딩은 대출을 받다 보니까 50억짜리, 100억짜리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고 세 번째는 이제 대형 중개법인들이 나쁘게 말하면 약간 또 장난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부동산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주인이 100억에 팔아달라고 하면 현장 부동산에서 100억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손님이 붙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대형 중개법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더 받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형 중개법인들은 이제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부풀려서 더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잖아요. 올랐잖아요.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근생이 있는데 근생은 70% 많게는 80%까지 대출을 해줬거든요. 은행에서. 은행들도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줘서 같은 위치의 건물이라도요. 다가구하고 근생하고 가격 차이가 하나는 다가구는 60억, 근생은 8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근생은 대출이 70% 80%가 나오니까.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니 100억짜리 70억 대출을 받아서 아무리 부자라도 대출이자 부담 내기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최근에는 꼬마 빌딩도 이제 주춤하고 있고요.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금리가 빨리 인하되지 않으면 꼬마 빌딩 시장도 좀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가면 저는 가격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희소성이 있고요. 또 꼬마 빌딩이라는 또 강남의 땅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울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에서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고점 대비 고점이라는 게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좀 알아보면 그래서 좀 조정되는 물건들 내년 하반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